바로 리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90원 지금 보이고 있네요. 조금 더 올라왔네요. 이제 4,200원이 보일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어제 4,200원을 못 찍었네요. 4,194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리플도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지금 하락 추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계속 여기를 뚫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살짝 지금 뚫은 것 같아요. 오늘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살짝 뚫은 것 같거든요. 하락 추세를 돌파한 것일까? 근데 보시면 제가 어떻게 이 선을 걷냐, 지금 그러니까 윗꼬리로 근 게 아니라 제가 몸통을 기준으로 몸통을 쭉 이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요거를 이 선의 기준, 그러니까 꼬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시면 아직도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선은 선 긋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분석가가 어떻게 선을 긋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 긋기 누구는 너 왜 선을 이렇게 걷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말은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분석가가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긋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선긋기다. 그러니까 아주 엉뚱하게만 긋지 않으면 되고, 대략적인 그것은 분석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선을 걷냐?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이 좀 우문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직 시원하게 돌파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주황색 선이 51선이거든요. 그 51선에 딱 막혔어요. 어제도 51선을 터치하고 밀렸다. 그러니까 비트도 지금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비트코인도 51선의 저항에 막혀 있는데 리플도 비슷하게 51선의 저항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 비트코인 요 페어도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흐름이 나와야지만 여기에서 양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리플이 상승으로 가격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상승세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은 또 양봉을 보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면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아까처럼 다시 몸통으로 이었다 해서 지금 살짝 나왔는데, 요런 상승 말고 시원하게 쭉 해야지 진짜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직 그런 흐름이 아니고, 리플 BTC 페어 역시도 아직도 시원하게는 없고 살짝이나마도 아직은 나타나지가 않았다. 그렇다면은 이 리플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제가 텔방에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리플의 강한 추세 돌파 상승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 아직 리플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는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사실 리플이 한 열흘 동안 한 11% 정도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진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나름 잘 올라온 겁니다. 최근에 이더보다도 조금 더 좋긴 했어요. 다만 아직 저항대를 돌파할 만한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면 된다. 결국에 갈놈은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이 월봉 차트 제가 늘 보여드리죠. 우리가 큰 그림을 봐서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월봉 차트를 이제 거의 매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강력한 상승 재료 한 방이면 쭉 올라갈 것이다. 그 상승 재료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어제는 그 리플사의 IPO에 대해서 강력한 한 방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그 전에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8월 18일 날 제가 라이브를 했을 때 리플이 은행업에 초석 다지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8월 18일 그때 그 자료를 한번 볼게요. 8월 18일 지금 보면은 8월 18일 요때거든요. 요때 제가 뭘 말씀을 드렸었냐면, 리플이 은행되기 위한 초석 다지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제미니가 지금 이 IPO를 앞두고 있는데, 제미니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냐? 리플한테 1억 달러가 넘는 지금 이 돈을 제미니가 리플한테 빌렸다. 그래서 리플이 은행이 되기 위해 지금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죠. 초석 다지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리플이 은행이 되기 위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은행이 지금 은행업 인가 신청을 했죠. 언제 신청을 했느냐? 2025년 7월 2일입니다. 요 2일 지금 기억하세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7월 2일 기억을 하시고, 아직까지 승인 소식은 없다. 근데 최근에 은행 업계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이 OCC에, 그러니까는 이 OCC 통화감독청이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지금 반대 의견을 해가지고 절차를 지연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요구를 했다. 요 소식도 또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때 8월 18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왜 그러느냐? 이 트럼프가 암호화폐 차별은행 처벌에 대해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고, 결국에는 행정명령에 지금 서명을 했다. 그래서 금융기관 디뱅킹 처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스탠스는 명확하다. 그래서 리플 은행인가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요되는 시간이, OCC가 결정을 하는 그 소요되는 시간이 한 120일 이내에 결정이 나와서 예상 시기가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까지도 이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폭등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보시면 9월 11일 12시 24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12시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미국의 OCC 청장이 암호화폐 업계 디뱅킹 문제에 적극 해결하겠다. 같이 보시면 통화감독청,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보셨던 이 통화감독청에 신청을 한 거잖아요. 통화감독청이 신임이거든요. 이름이 조나단 굴드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보시면 임기 초반 은행 디뱅킹 문제 해결, 반암호화폐 라이선스 요건 철회, 새 스테이블 코인 규제 마련 작업으로 분주했다고 밝히면서 디뱅킹은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서비스 접근 제한을 말한다. 굴드는 디뱅킹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OCC가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참여를 꺼려했던 시기는 끝났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건 지금 신임인데 조나단 굴드가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참여를 꺼려했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조나단 굴드,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2025년 7월 15일에 이제 2달 조금 안 됐네요. 그죠? 7월 15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여드리면 백악관이 뭐 은행 시장 규제기관 신임 수장을 지명을 했다. 그 시기가 언제냐? 2025년 2월 달이에요. 보시면 백악관은 또한 조나단 굴드를 통화감독청으로 지명할 계획이다. 그게 2월 달.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2025년 7월 10일 날 여기 보시면 2025년 7월 10일 날 조나단 굴드를 통화감독청으로 인준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인준이 이 의회에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50대 45로 통과가 되면서 인준이 됐고, 실제 취임을 한 것은 7월 15일 날 취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인준이 되면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암호화폐 친화적 은행업의 새로운 시대 굴드라고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굴드의 인준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의 수년간 지속되어 온 규제 모호성이 해소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굴드라는 사람이 그 이전에도 뭐 회계감사관을 대행으로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쭉 보시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나단 굴든의 인준은 단순한 규제 이정표가 아니라 기간 암호화폐 도입의 촉매제입니다. 굴드가 이끄는 OCC는 은행 혁신의 장벽을 허물고 초당적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구조를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7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5년 2월 달에 이미 조나단 굴드를 지명을 하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7월 15일 날 그리고 정확하게는 7월 10일 날 인준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2025년 7월 2일 날 리플사가 인가를 공식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이 통화감독청이 지금 신이 뽑혔던 이분이 취임하기 거의 직전에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줄 알은 거죠. 2월 달에 이미 지명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될 줄 알았고 이 사람이 취임하기 얼마 직전에 신청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7월
2일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결론, 리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은 것이다. 그러니까 승산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은행업에 도전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입 얘가 어떻게 할지를 이미 다 알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했고 얘가 친 크립토계인 것을 확인했고 다 아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딱 은행업을 신청을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제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참여를 꺼려했던 시대는 끝났다.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못을 박았죠. 리플사의 은행업 인가 승인은 이 또한 리플 폭등의 강력한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승인이 그 정도면, 그러니까 제가 수치선 오늘 그 썸네일에다가 9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그냥 제 이제 생각입니다. 그 10%는 혹시 모를, 그러니까는 지연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한 10%를 빼가지고 90%로 한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스탠스, 지금까지의 이 그 굴두라는 통화감독청 그 신임의 스탠스와 또 직접적으로 말한 것을 봤을 때 승인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건 역시도 강력한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XRP 현물 ETF의 승인, 또 어제 말씀드렸던 리플사의 IPO, 또 리플사의 은행업의 인가 그 승인은 이것만 봐서도 이 리플에 대한 개별 호재거리는 넘쳐 흐르지 않나.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터져도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 재료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리플사의 성장을 믿는다면은 쭉 가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리플사하고 XRP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또 말씀을 또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XRP는, 그러니까 리플사도 XRP는 선을 긋고 얘기를 합니다. 리플사 우리가 망하더라도 XRP는 독립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결국에 가장 큰 그 키는 이 리플사가 어떻게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XRP의 쓰임이 여러 방면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주식하고도 연결이 되고 어제 IPO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XRP 역시도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그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 상상력이 가미됐을 때 가장 큰 가격적인 폭발, 이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사가 잘 해내야지만 리플이 진짜 큰 상승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그 가치에 가격은 수렴을 하거든요. 근데 늘 그 가치에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감이 찼을 때는 오버슈팅을 하면서 그때 이제 버블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버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가치를 만드는 것은 이 리플사가 XRP에 대해서 어떤 그 역할을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플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XRP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